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K글로벌 SNU 유니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비포플레이의 이영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비포플레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 세계 게임들의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네.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을 하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한 줄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텐데, 게임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게임에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게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특히 게임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타겟팅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게임은 한 60만 개 게임들이 됐는데요. 예, 예.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은 콘솔 게임 네, 위주로 해서 게임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네. 콘솔 게임이 약 한 70% 정도, 네, PC 게임 20% 정도, 네네. 모바일 게임 10% 정도로 해서 네, 전 세계 유통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저 같은 분도 있어가지고 혹시 콘솔 게임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콘솔 네. 게임이 뭡니까? 콘솔 게임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네네. 아니면 엑스박스, 네네. 닌텐도 스위치 같은 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네네. 약간 그래픽도 좀 멋지고요. 네. 네, 게임도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네네네. 게임들이 나오는 네. 그런 형태의 게임들을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기는 하지만 이게 플랫폼별로 너무 이렇게 약간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좀 이제 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로는 너무 플레이스테이션은 너무 독점을 많이 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플레이스테이션은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이제 독점 타이틀들을 항상 네. 내걸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긴 예, 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독점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네.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뭐 트리플 A 게임 밑으로 해서 있는 여러 이제 인기 있는 게임들도 네. 우리에게 먼저 게임들을 납품해, 아니면 네, 우리 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라고 네, 하는 네. 이제 그런 제안들을 많이 걸었었는데요. 네, 네. 이게 조금씩 게임이 유통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네. 클라우드 게임으로 가고 있으면서 네. 폐쇄적인 환경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금방 이제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약간 낯선 용어, 지금까지 뭐 우리 뭐 콘솔 게임이다, PC 게임이다, 모바일 게임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갑자기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클라우드 게임은 이제는 디바이스가 필요 없는 상태이고요. 예, 예. 네, 네트워크만 있다, 괜찮은 이제 네트워크 대역대만 확보가 된다면 게임을 설치할 필요 없이 네. 얼마든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예.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장비의 구애 없이 어느 환경에서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네. 것을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딱 들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게임의 1위 사업자는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네. 엔비디아 이후에 여러 업체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구글도 이제 스테디아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세웠는데 실패를 했고요. 네, 네. 아마존은 이제 누나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이제 제대로 이끌고 있는 것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패스라고 하는 이제 네. 구독형 서비스를 네, 네. 출시를 한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베타를 음. 오픈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을 실행을 해봤는데 네. 뭐 포르자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유명한 게임은 네. 한번 실행하려면 한 70기가 정도에 되는 게임을 네. 인스톨을 먼저 해야지만 되고, 네, 예. 인스톨을 한 후에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네. 클라우드 게임에서는 제가 맥북에서 네.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냥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네. 7초 만에 실행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콘솔 게임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강한 PC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약간 뭐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플랫폼의 구애 없이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산업 쪽을 들여다보면 네. 어디가 제일 먼저 변하고 있냐면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이 네네. 우리는 이제 모바일 게임만을 개발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게임을 만들어 네.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들이 모바일 게임에 타겟팅된 형태의 게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약간 장벽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게임사들도 약간 뭐 플랫폼들도 경쟁을 했다고 한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다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도 굉장히 이용자한테도 거꾸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그냥 웹브라우저에 접속만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텐데 오히려 문제는 이제 너무 게임이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나한테 맞는 게임이 뭐지? 이 게임을 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재밌는 게임은 뭐가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한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희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유사한 사례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보자면 네네. 미디어 업계 쪽에 있습니다. 아. 미디어 업계에는 이제 OTT라고 하는 네네. 넷플릭스로 시작된 이제 OTT라고 하는 판이 깔리면서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유통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이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는 콘텐츠 아니면 네. 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찾고자 하는 네. 아니면 그런 콘텐츠가 출시됐을 때 알림을 받고자 하는 네네. 이제 이러한 니즈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나왔던 서비스가 네. justwatch.co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네. 이들은 전 세계 모든 OTT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검색 및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저희도 비슷한 형태로 전 세계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검색 및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뭐 아까 우리 사전 인터뷰 때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클로드 베타를 한 2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서비스를 잠시 닫아놓고 올해 다시 이제 열 계획이 있다. 네. 오픈 베타 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클로즈 베타를 했다. 60만 개의 네. 어떻게 보면 게임 컨텐츠를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놓은 거죠. 그럼 와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게임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만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 이제 2가지 검색 형태로 해서 네네.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상황 검색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어떠한 상황일 때 즐기면 좋은 게임들을 검색 및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좀 재미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임들 를 찾고자 하는 니즈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게임 이제 서사별 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서사형 검색은 어떤 거냐면 넷플릭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양자 이론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넷플릭스는 양자 이론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컨텐츠를 쪼갤 수 있는 단위대로 쪼개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네. 이제 해놓고 그렇게 분류 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 또한 게임을 쪼갤 수 있는 단위를 저희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컨텐츠다라고 이제 6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게임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게임 주인공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컨텐츠다라는 것들을 각 항목에 맞춰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클로즈 베타 때 했고요. 네네. 이 검색을 접한 사용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게임을 분류할 수 있구나, 이러한 형태로 게임을 검색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네. 피드백들을 받았고, 이 이후에 가장 이제 사용자들이 만족했었던 이제 서비스 항목 중에는 저희가 그 모든 유통 플랫폼들, 네네. 플레이스테이션이면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스팀 여러 플랫폼들을 하나의 여러 플랫폼들에서 사용자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임들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플레이를 하고 싶거나 네. 아니면 내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임들을 네.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사용자들이 좀 저희 테스트에 참여했던 네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했었던 네. 서비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넷플릭스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OTT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오리지널 시리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자들이 어떤 컨텐츠가 어디에서 나한테 맞는 컨텐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서비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컨텐츠를 검색을 하면은 모든 OTT에 있는 거를 다 알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컨텐츠 뭐 지금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클라우드에 다 통합되지는 않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게임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게 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사 구도로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누구한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를 그냥 분류를 해버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좀 걸맞는 부분을 검색을 하면은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그 플랫폼에 가서 지금은 이제 뭔가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플랫폼에 나눠져 있는 걸 한 곳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좋겠네요. 일단 뭐 60만 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도 많을 거고, 그죠? 뭐 엑스박스에서 이 게임이 재밌게 내가 했는데 이 게임과 유사한 거를 뭐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플랫폼에 가서 그걸 찾고 그게 어디서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CBT 할 때 어땠습니까? 단적인 예로 네.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네. 유명한 게임인데 네. 이 어쌔신 크리드가 유통되는 플랫폼사마다 장르 구분하는 게 다릅니다. 아, 네, 어디는 RPG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네네. 어디는 액션 및 어드벤처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나는 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게임과 비슷한 게임들을 찾고 싶은데 네네. 어떠한 요소로 해서 검색을 해야지만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좀 많았었는데요. 네네. 그것을 저희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사 형태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네네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네네. 검색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손쉽게 찾을 수 있구나 네네. 라고 하는 네.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뭐 CBT를 할 때 9월 달에 CBT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용자들이 뭐 예를 들면 약간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몇 명이나 와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검색을 하고 이런 걸 뭐 잠시 자랑 삼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9월 달에 이제 2차 CBT, 그러니까 CBT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네네. 한정된 그 인원들만 모셨었고요. 네네. 70분의 테스터분들을 모셨었는데 네. 그 지표 70분의 테스터분들이기 때문에 지표를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분들이 하루에 저희가 이제 봤을 때에는 하루에 이제 한 3번 정도 이상은 방문을 하셨던 네, 것으로 네. 지표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우리가 분류해 놓은 체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좀 게임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방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검색에 대한 그러니까 페이지 뷰 자체도 굉장히 좀 높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을 네. 했었었는데 네네. 많게는 하루에 200개 타이틀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신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클로즈가 아니고 이제 오픈 베타로 열었을 때는 저희가 분류해 놓은 어떻게 보면 체계, 서사 뭐 데이터 구조화되어 있는 체계도 있겠고 이용자들이 와서 이렇게 입력해 주는 자기들의 컨텐츠도 있을 거고 네. 뭐 사용자들의 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 우리 플랫폼에 모이게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텐데 뭐 특별히 뭐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저희는 사용자들로부터는 어떤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이용해야지만 되는 요소들은 없고요. 네네.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 이러한 여정 데이터들을 저희는 잘 분석을 하고 네네. 잘 수집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를 좀 관심이 있어하는 곳에 네. 또 분석된 형태의 데이터로 네네. 제공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떻게 보면은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엔드 유저 대상으로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그 데이터를 잘 분류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담아서 다른 곳에 팔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들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를 팔 만한 우리의 고객은 어디입니까? 게임사입니까? 아니면 플랫폼 아까 말씀하셨던 곳입니까? 네, 단적인 곳으로는 이제 게임사가 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게임 마케팅, 애드 네트워크 업체들이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좀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곳 중에 하나는 네. 미디어 제작사들입니다. 이 미디어 제작사들이 이제 뭐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넷플릭스가 게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면 다들 IP 싸움이거든요. 네. 어떤 IP를 가져오는 게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인 건데
미디어 제작사들이 좀 게임 쪽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는 게임사, 에드 네트워크 업체, 그리고 네네. 미디어 제작사, 그러니까 IP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이 데이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죠? 경계가 무너지고 뭐 하여튼 대단한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이용자의 시간을 뺏어오느냐. 그죠? 게임을 하든 뭐 웹툰을 보든 웹소설을 읽든 결국은 다 시간 뺏기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경계가 막 무너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정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대표님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서비스 계획, 실질적인 서비스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9월 달에 2차 CBT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서비스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빠르면 올해 말, 네. 늦어도 내년 초에는 OBT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퀄리티, 그러니까 데이터 양과 질이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네. 양질의 데이터를 네. 저희가 잘 모아야지만 되는데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네. 우선 상위 한 2만 개의 게임 타이틀에 대해서는 네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은 이제 끝난 상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들이 네. 그들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네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검색 분류 체계에 네. 대해서는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예, 상태이고요. 예,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잘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에게 저희의 데이터가 잘 보여지게 네네. 하느냐가 좀 가장 좀 네네. 중요하긴 한데 네. 이런 작업들을 어떤 단계별로 좀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 연말에는 추천 엔진을 만드는 것들까지 네.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데 양질의 데이터가 모이기 위해서는 최대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우리의 뭐 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용자가 왔는데 우리한테 와서 자기가 자주 하던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게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너무 재밌더라.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게 좀 자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저희 그 베타 테스트 때도 나왔던 것이긴 한데요. 그 특정 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층들이 있냐면 특히 이제 부모님 그리고 네. 연인들이 네네. 그들이 원하는 게임들을 잘 손쉽게 좀 찾아낼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니즈가 있냐면 네. 내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게임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분류 체계가 그냥 단순히 이 게임을 아이와 함께하면 좋아요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스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 분류 태그가 그냥 패밀리 프렌들리 게임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떠한 뭐 공감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내 아이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우선 특정 층들을 타겟으로 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임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네. 이 두 곳을 우선 특징층으로 잡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약간 타겟을 가족 또는 연인을 우선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잘 찾을 수 있게끔 먼저 해주는 거. 네, 그게 뭐 어떻게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OBT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뭔가 테스트해야 될 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아까 뭐 넷플릭스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잘 검색할 수 있게끔 쪼갤 만큼 쪼갠다고 하셨는데 정보를 우리도 할 때 쪼갤 만큼 쪼개가지고 아까는 그러니까 게임 내용 자체를 서사적인 구조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 말씀하셨던 뭐 특정 층을 겨냥해서라도 이렇게 내용을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분류해 놓는 거 이런 게 지금 현재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는 작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OTT라고 하는 것보다 게임이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미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OTT라는 형태로 출연한 것은 좀 더 최근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좀 우리 같은 서비스, OTT를 위한 우리 같은 미디어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일찍 등장을 했는데 게임은 우리가
어떤 거 처음인가요? 아니면 뭐 상태가 우리가 후발주자인가요? 경쟁사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미디어 업계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시장 파괴자가 나타나면서 네네.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태동을 했다라고 본다면요. 네네. 게임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절대적인 파괴자는 없는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쪽은 비슷한 형태로 해서 태동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태동의 시작은 동유럽 쪽에서 네네. 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게임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하여튼 게임 체인저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클라우드 게임의 형태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하는 데가 동유럽에서 좀 먼저 생겼다는 거고 추천해 주는 곳이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뭐 절대 강자가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자로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분명히 뭐 기술적인 강점이 있어야 향후에 뭐 좀 커지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만의 기술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서비스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데이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느냐가 가장 크고요. 예, 예. 늦으면 늦을수록 음. 늦춰지게 되는 게 이 데이터 사업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큰 경쟁력은 누구보다 빨리 시작했다는 빨리 것이 있고요. 시작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이 이제 게임을 들여다보면 네. 게임에 대한 분류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네. 네, 이제 이 분류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분류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네. 게임 자체가 게임이 하나가 출시가 되고 나면 이 IP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고요. 네네. 게임도 파편화된 형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이 모으는 것에 대한 구조화를 잡고 네. 설계를 하는 작업들이 좀 선행돼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저희만의 이제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검색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네. 검색 체계를 제대로 워킹되게 하려면 네. 사전 데이터, 그러니까 프리셋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네네. 프리셋 데이터를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회사도 데이터 사업을 했었던 회사인데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영화, 드라마 네. 데이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그 프리셋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내는 이 노하우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 양질의 프리셋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프리셋 데이터에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매핑하는 네.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업체들과의 아니면 후발주자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직 저희가 이제 CBT 끝냈고 오픈 베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만 근데 엔드 유저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주셔야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쌓이고 뭔가 이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사겠다는 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 게임사는 아니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디어사에서 네, 네. 본인들이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게임 쪽 관련된 IP 그 게임 쪽에 대한 데이터들을 본인들만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느냐라고 네, 네, 네. 하는 니즈가 저희에게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거는 네. 저희가 서비스도 나온 것도 아닌데,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것만 보고, 네, 음. 이런 수요가 있었었고, 에드 네트워크 업체도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 활동들을 보면서 본인 이게 잘만 나온다라면, 저희가 그 얘기한 대로만 나온다라면, 에드 네트워크 업체의 상품으로 패키징이 가능하다라고 네.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국내 이제 탑 MCN 업체 중에 한 곳인데요. 네네. 네, 그 MCN 업체와 함께 MCN 업체에 속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저희는 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결합 상품을 만들고 그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들을 또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2차 협의까지 된 네. 상태입니다. 뭐 하여튼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뭐 다양한 거 역시 컨텐츠 게임도 거의 컨텐츠화되고 있으니까 네. 다양한 거 결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아마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희 투자는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좀 네. 좋은 분들이 투자를 해주신 네. 상태이긴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스마일게이트, 네, 그리고 네. 벤처스케어, 네. 투썸 캠퍼스, 네. 서울대 기술지주 이렇게 네 곳의 기관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 전에는 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네, 시드 투자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하튼
팁스도 이번 뭐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팁스 이미 선정이 되셨고, 네. 그래서 뭐 초기에 필요한 자금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투자가 많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투자 유치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예. 관련된 인력들을 모아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모셔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분들을 모시려면 저희 지속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IR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IR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즈니스는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론트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네.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매니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고요. 네, 예. 네, 지금 가장 중점으로 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분야는 데이터 엔지니어 파트로 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국내에서만으로는 그런 네.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좀 힘들어서 네, 이제 네. 해외까지 인력들을 넓히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뭐 좀 성과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그죠? 이게 뭐 저희가 뭐 이 구인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네. 예, 뭐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네,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 투자를 뭐 성공적으로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특히 5월달 아까 보니까 5월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신 상태이시지만 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또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러면 엔드 유저 서비스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지금 투자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예, 한번 꼭 이런 이유로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선행해서 진행해야지만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러한 서비스가 왔으니 지금부터 데이터를 만들자라고 하면 이미 뒤처진 사업이고요. 이런 서비스가 올 것 같으니 우리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진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번 데이터 사업으로 해서 작지만 매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경험을 놓고서 보자면 트렌드를 조금 빠르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경쟁력 있는 데이터만 갖추게 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좀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의 열의도 있고 의지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 하나 빼먹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진행을 하시면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큰 뭔가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네.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가지들 만들어주고 계신 중이고요. 네네. 네, 특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외 쪽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주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들을 혜택이 아니라 도움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는 뭐 이미 받으셨고, 네. 예, 투자는 받으셨고, 지금 보니까 이제 해외 쪽, 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글로벌 진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해외 투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예, 또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뭐 인터뷰 자체가 우리 서울대 기술지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기업이 발굴이 돼서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지면 예, 또 이 프로그램, 이 인터뷰를 했던 또 저만의 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오늘 이렇게 멀리 방문해 주셔가지고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대표님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